과육과 껍질. 수박은 초록색의 검은 줄무늬 옷을 입고 있지만 속살은 빨갛습니다. 참외는 노란색 껍질로 쌓여 있지만 속이 하얗고, 키위는 까칠한 갈색 옷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그 속은 연두빛의 말랑한 과육입니다. 박스마다 색색의 과일이 탐스럽게 쌓여있는 과일 가게 앞을 지나다가 문득 발길을 멈췄습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과일들이 있지만 껍질과 과육, 안과 밖이 똑같이 일치하는 게 얼마나 될까? 딸기, 레몬, 청포도. 이것들도 그저 빛깔이 같을 뿐 질감까지 완벽하게 같지는 않습니다. 껍질을 벗겨내지 않고서는 알 수 없습니다. 껍질을 벗겨 맛을 보아야만 알 수 있습니다. 맛보지 않고 껍질 그대로의 모양만 보고서는 도무지 그 맛이나 과육의 생김을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겉보기와 달리 이렇게 빨갛고 하얗고 투명한, 겉보기와는 달리 이렇게 달고 말랑하고 아삭한 신비한 맛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굳이 껍질을 벗기고 곱게 썰어서 저마다의 과일을 맛보듯이 세상에는 껍질을 벗겨 보아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껍질을 벗기는 수고로움이 있어야만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맛난 즐거움들을 하나도 느껴보지 못한 채 우물 속의 물처럼 얌전히 고여 있다면 참 슬플 것 같습니다. 쉼없이 흐르는 물은 고여있는 물의 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단단하게 박혀있는 바위는 동글동글 구르는 자갈의 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을 경험해 보는 일, 때로는 그렇게 내가 아닌 나를 경험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야생화처럼 물가에서, 마른 땅에서 혹은 그늘 아래서도 잘 자랍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순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적응합니다. 스스로 자생력을 가지고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용감한 아이는 야생화입니다. 그래서 가엾게 느껴지나 봅니다. 돌 틈에, 잡풀 더미에, 강가나 산자락 어디에도 저 혼자 가만히 꽃을 피워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때로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애처로워서, 기특해서, 착해서. 그렇습니다. 야생화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세 가지는 어디서든 잘 적응한다. 어디서든 잘 자란다.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자생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말하지요. 이름 없는 들꽃이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 이름 없는 꽃은 없다고도 합니다. 저마다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불러주는 이가 없어서 그만 그렇게 살고 있을 뿐 나서지도 유난을 떨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야생화에게 배우고 싶은 것은 자생력입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힘, 그것. 야생화의 인생을 담고 싶지 않은 이유는 침묵 때문입니다. 누가 보아주기만을 말없이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움, 바로 그것. 걸리지도 씌우지도 빠져들지도 마. 짐승을 꿰어잡는 덫이 있습니다. 새끼나 노 따위로 골을 내어 짐승을 잡는 올가미와 주인의 발목에 채우는 족쇄도 있고
소나 말의 얼굴과 목을 엉는 굴레라는 것도 있습니다. 덫, 올가미, 족쇄, 그리고 굴레. 걸리지 말 것, 씌워지지 말 것, 채워지거나 빠져들지도 말 것. 내 인생을 묶어버릴 4가지의 지독한 함정. 그런 줄 알면서, 다 알면서 쉬 버리지 못하는 4가지 숙제. 덫, 올가미, 족쇄, 그리고 굴레. 도움을 청한다는 것. 한 남자가 땅 위에서 커다란 돌을 들어 올리는데 무척 힘겨워 보입니다. 이번에는 물속에서 들어 올립니다. 사람도 같은 사람이고 돌도 같은 돌인데 물속에서는 한결 수월해 보입니다. 맨 땅에서는 그렇게 힘들어 보이던 일이 물속에서는 한결 수월하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뜨는 힘, 즉 부력이라고 합니다. 기체나 액체 속에 있는 물체가 그 표면에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서 중력에 반대되는 위쪽으로 뜨는 힘, 혹은 아래에서 위로 떠올려주는 힘이 부력입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땅 위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으면서 물속에 들어가면 부력에 의해 뜨는 현상이 생깁니다. 물에게 도움을 청하면 내가 가진 것보다 몇 배 큰 힘이 생긴다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가슴 저 밑바닥에도 위쪽으로 향하는 힘, 부력이 있을 것 같다고 잠시 혼자 생각에 잠겨봅니다. 그래서 때로 나도 몰랐던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것은 아닐까. 혼자서 끙끙 앓고 있던 문제를 가까운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뒤 순식간에 개운하게 풀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일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내 안의 부력을 키워서 잘 해내고 싶다는 뜻도 되니까. 잘 떠나보내는 지혜. 시간이 되면 책을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한다. 공간 정리 컨설턴트인 캐런 킹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기 위한 방법입니다. 캐런 킹스턴의 지도를 받으면서 슬슬 책 정리를 시작해 봅니다. 가장 먼저 오래전부터 꽂혀 있었지만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는 요리책. 다음은 교과서나 서적처럼 최근 몇 년 동안 손에 댄 적도 없는 책들. 더 이상 읽지 않는 어린이용 그림책과 동화책들. 애초부터 읽고 싶지 않았거나 끝까지 읽고 싶지 않은 소설책들. 너무 높은 곳에 꽂혀 있어서 수십 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았던 책들. 너무 오래되어 빛 바랜 책들. 그리고 수년 전에 매우 감명 깊게 읽었지만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 책들. 바로 이런 순서대로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 어쩐지 미련이 남는 책이 있다? 그럼 그것들을 잠시 딜레마 상자에 넣어둡니다. 캐런 킹스턴은 아무것도 못 버리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딜레마 상자를 만들어서 미련이 남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을 넣어두고 1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이렇게 기한을 설정한 다음 만약 그 기한이 끝났는데도 내가 그 안에 무엇을 넣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물건들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랍니다. 그게 무엇이든
그것들 없이도 내 인생은 아무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속에도 딜레마 상자 하나쯤 품어볼 때입니다. 미련이 남아서 차마 버릴 수 없는 정, 미움, 그리움 같은 것들은 차곡차곡 개어서 어딘가 깊숙이 넣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쯤 되면 덧없는 마음들을 죄다 내버릴 수 있을 테니까. 지금이 아니면 벗어던질 수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나를 올가매는 그 모든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한 고비 또 한 고비. 한여름 퍼붓던 소나기를 견뎌내고 꼭지부터 서서히 붉어가고 있는 감. 이제 무르익을 날만 남은 줄 알았더니 또 한 고비, 태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고비가 있습니다. 한 고비 넘으면 또 한 고비. 이젠 정말 힘든 고비를 다 넘겼다고 생각할 때 또 한 차례 찾아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비가 있는 것입니다. 다 넘었다고 방심했다가는 애써 지은 밥에 코 빠뜨리는 격이 되고 맙니다. 소나기도 이기고 태풍도 이기면서 기어이 붉어졌을 감처럼 그렇게 견뎌낼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과 동무하고 비와 가족이 되면서 붉어진 감처럼 한 고비 또 한 고비 고난과 벗하면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무르익을 때를 기다려야 하니까. 한 고비 또 한 고비. 수많은 고비들을 넘길 때마다 인생의 면역력이 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고비는 사는 힘을 키워주는 비타민 같은 것입니다. 살다, 보내다, 지내다. 살다라는 말은 생을 이어가기 위해 지탱해가는 것이고, 보내다라는 말은 시간을 그저 흘러가게 두는 것이며, 지내다라는 말은 어떤 경우든 적절히 치러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를 산다. 오늘 하루를 보낸다. 오늘 하루를 지낸다. 언뜻 듣기에는 모두 다 같은 의미를 지닌 말 같지만 실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았나요? 그저 보냈나요? 아니면 애써 지냈나요? 하루를 보내면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라고 나를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거나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해도 그래도 오늘 하루 애써 살아낸 나를 칭찬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시 기적처럼 오는 것. 1883년 크라카티오 섬은 화산 폭발로 죽음의 섬이 되었습니다. 화산재로 뒤덮여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후 풀이 돋기 시작했고 15년이 지나자 숲을 이루었으며 40년이 지나자 다시 아름답고 무성한 밀림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화산이 폭발하면서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린 섬. 과학자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이 섬에서는 그 무엇도 살 수 없다고, 죽음의 섬이 되었다고. 그러나 그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3년 후 새싹이 돋아나는가 싶더니 불과 40년 만에 찬란하던 그 숲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버린 그 섬을 다시 생명체가 사는 무성한 밀림으로 만든 것은 새와 바람, 그리고 바닷물이었습니다. 새들이 날면서, 바람이 불면서, 바다가 흐르면서 생명의 에너지를 실어나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존재감조차 느낄 수 없었던 작은 새들로 인해 혹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바람과 물의 도움으로 되살아난 숲은 이전보다 더 찬란하고 울창한 자태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포기와 좌절만 남아 죽음 직전이 되어버린 마음에서 다시 푸른 나무가 자라게 하는 일. 어쩌면 그것은 예상치도 못했던 작은 씨앗 하나에서 비롯될지도 모릅니다. 희망의 싹 하나만 발견한다면 숲이 되는 것은 머지않은 일입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못난 마음만 버린다면 언제든지 다시 손톱만한 싹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싹틀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숲으로 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길을 물으면 언제나 몇 발자국만 가면 된다고 선선히 알려주는 민족이 있습니다. 아주 먼 거리라고 해도 똑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몇 발자국을 떼는 일이 가장 어려운 법. 떼고 나면 언젠가는 당도할 수 있으니까. 단 하나의 싹이 트기 시작하면 숲이 될 희망이 머지않은 것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야. 다만 가려져 있을 뿐. 제 아무리 어둠이 진해도 강은 거기 있다. 분명한 존재는 어둠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가려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엔 보이는 것보다 가려 있는 것이 더 많다. 진실도 사랑도 감추어져 있는 것이 더 많으리라. 어둠에 덮인 강, 내 눈에 그 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침 하늘에서 달을 볼 수 없는 것도 다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가려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 인생은 절망적이지 않다고. 시급한 것은 더 아름답게 눈뜨는 힘을 길러서 가려진 것을 보는 지혜를 배우는 일이라고. 작가 신달자는 언젠가 자신의 에세이집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앞날이 없는 삶이 어디 있을까? 누구에게나 가야 할 길이 있게 마련인 것을, 그것이 흙길이든 돌길이든 혹은 비단길이든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해선 안 되는 일이란 지레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잿더미 속에서도 꺼져가는 불씨 하나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불씨를 되살려낼 수만 있다면 다시 불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이 꼭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눈 감아버렸던 모든 일들을 다시 들추고 찾아내고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날, 그런 날.
반짝이는 별이 밤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밤이 되면 비로소 반짝이게 되는 것 그뿐입니다. 지금 반짝이지 않는다고 해도 모든 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을 반짝이게 만드는 게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하면 되잖아요. 가을 하늘 파란 도화지에 구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립니다. 구름으로 그리는 엄마 얼굴, 구름으로 그리는 아빠 얼굴. 가을바람 살랑 와서 구름 엄마, 구름 아빠 데려가도 괜찮아요. 또 그리면 되잖아요. 초등학생이 쓴 가을 하늘이라는 동시를 읽었습니다. 구름 색연필로 아빠 얼굴, 엄마 얼굴을 그리는 아이의 마음이 순하게, 곱게 마음을 수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그리면 되잖아요 라는 마지막 구절이 유독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수시로 상처를 받으며 사는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닮아도 좋겠습니다. 다시 하면 되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또다시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누군가를 만나면 된다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면 된다고 마음 다잡을 수만 있다면 먹구름처럼 마음 뒤덮고 있는 슬픔도 엷어지고 암흑 같은 좌절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슬픔과 우울, 절망과 상처들은 지우개로 얼마든지 지울 수 있는 한 장의 그림에 불과합니다. 쪽빛, 그 찬란한 빛깔은 한 번에 얻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20번 정도는 반복해서 염색해야 얻을 수 있는 색입니다. 쪽빛 하나에도 그런 수고가 필요한데 꿈을 이루는 데는 또 얼마나 길고 지루한 수고의 과정들이 필요할까. 한두 번 해보고 난 뒤 이건 아니야 라고 단정 짓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쪽빛으로 물들일 자격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속에 먼지 앉은 서랍을 뒤져볼까? 잘못 그린 그림들을 감쪽같이 지울 수 있는 마법의 지우개 하나쯤 분명히 찾을 수 있을 테니까.